안녕하세요. 비뇨의학과 전문의 길건입니다. 오늘은 전립선 암에 대해서 수술을 할 때 항상 많이 얘기 나오는 게 그런 요실금과 관련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많은 분들이 전립선 암에 대해서 수술이나 치료를 걱정을 하실 때 요실금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이 꺼려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변석수 교수님 모시고 한번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비뇨의학과 재직하고 있는 변석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저는 물론 암을 안 보긴 하지만 이 비대증에 대해서 수술 받으세요 얘기를 할 때도 꼭 그 요실금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비대증은 요실금 안 생깁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워낙 주변에서 그런 걸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참 신경을 많이 쓰여야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전립선 암의 이제 수술이라는 게 수술 후에 이제 좀 합병증, 후유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 요실금인데 아무래도 사실 요실금이 전혀 없고 그냥 잘 수술이 된 분들은 별로 이야기가 없고 그쵸. 사실 이제 이 기저귀를 계속 차야 되고 이제 요실금으로 많이 이제 힘든 분들은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안 좋은 분들이 힘드니까 계속 그게 자꾸 이제 반복이 되니까 조금 실제보다는 약간 좀 이제 일반인들한테는 좀 과장되게 부풀려져 있는 그런 걸로 파악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뭐 한 20년 전에 우리가 로봇 수술이 들어오면서 지금은 사실 전립선암 수술의 그 스탠다드 표준이 이제 로봇 수술로 다 넘어왔거든요. 로봇 수술로 넘어오면서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수기가. 개복을 해서 수술할 때 맨눈으로 보거든요. 사실 전립선이라는 게 골반 저기 깊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맨눈으로 보면 사실 잘 안 보이는 그런 장비거든요. 근데 이제 로봇 수술을 하게 되면 이게 복강경 수술의 일종인데 이렇게 가까이 가서 카메라로 이렇게 굉장히 확대를 해서 보여줍니다. 구조물들이 육안으로 볼 때보다 거의 한 10배 가까이 확대가 돼서 보이기 때문에 구조물들이 잘 보이고 결국 요실금이 생기는 거는 전립선 밑에 그 요도가 있는데 그 요도에 이제 괄약근이 이제 수도 꼭지로 따져보면 수도 이제 마개 같은 거죠. 수도 밸브 같은 건데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괄약근인데 수술을 할 때 좀 다치게 되면 그러니까 그 괄약근으로 가는 신경이나 혈관들이 손상이 되면서 이게 괄약근의 그 긴장도가 떨어져서 꽉 조이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로봇 수술하게 되면 잘 보이니까 괄약근으로 가는 요도로 가는 그런 구조물들을 잘 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요실금의 빈도는 많이 줄었고요. 여기 이게 그림을 보시면 이 수술 전과 수술 후 이 전립선이 이제 오줌보 밑에 방광 밑에 있고 그 안으로 요도가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전립선을 이제 암 수술을 한다는 거는 이 전립선과 뒤에 이제 정낭은 이제 정액의 한 3분의 1을 생성하는 곳인데 그거를 같이 이제 제거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요도가 잘리기 때문에 오줌보하고 요도를 다시 이어주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전립선암 수술이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개복 수술은 뭐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이 배꼽 밑에 부분을 이렇게 이게 정중앙을 통해서 이렇게 길게 째고 수술을 하는 거고요. 로봇 수술이 들어오면서 이제 구멍만 몇 개 내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즘은 로봇 장비도 자꾸 발전이 되면서 구멍을 하나만 내고 이제 그거를 우리가 단일공이라고 합니다. 이제 공은 구멍이니까 구멍을 하나 내는데 그 구멍 하나를 통해서 로봇팔이 4개가 나와가지고 수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일공이 나오고 나서 수술을 해보면 환자분들의 회복이 또 더 빠릅니다. 아무래도 다공보다는 통증이 덜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빨리 회복하는 경향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단일공 수술한 적이 이제 2년이 좀 넘었는데 단일공 하고서 환자분들의 퇴원 일수가 한 하루 정도는 빨라졌습니다. 그건 대부분 이제 통증이 덜한 거고요. 실제 로봇 장비를 보여주는 건데요. 단일공은 구멍 하나만 조금 굵은 구멍이죠. 이게 이제 나오고 로봇 수술이라고 하면 그냥 로봇이 알아서 수술하는 걸로 일반인들이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아니고요. 사실 이제 로봇 그 팔하고 로봇 장비를 의사가 이제 조작을 해서 하는 거고요. 이 수술방 안에서 환자분이 침상에 누워 있고 그다음에 환자분 복강으로 이제 로봇 팔이 이제 도킹이라고 하는데 도킹되어 있으면
있고 제일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제 컨소울이고요. 예, 예. 컨소울에 이제 의사가 앉아서 로봇 팔을 조작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로봇 수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단일공이 이제 로봇 팔이 이제 4개가 나오는데 이 한 구멍을 통해서 4개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의 다공의 로봇 장비보다는 좀 가늡니다. 아, 예, 가늘고 예, 좀 예. 악력이 약하죠. 예, 그래서 요 단일공의 단점은 의사가 수술할 때 조금 더 힘듭니다. 아, 의사는 예, 좀 예. 힘든 수술이죠. 근데 이제 환자분 입장에서는 구멍이 하나만 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훨씬 빨리 해보고 통증이 덜해서 빨리 해보고 할 수가 있고요. 결국 보면 이제 다빈치 수술은 이게 로봇이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과연 이제 어느 방식으로 또 어떻게 활용해서 하느냐가 사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로봇 다공 예. 로봇 수술도 이제 장비가 발전을 해서 예. 한 1년 전부터는 또 이제 다빈치 5라는 가장 이제 예. 최신의 이제 버전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컨솔이 이제 여기 그림의 이제 오른쪽 제일 밑에 부분에 있고요. 요거는 좀 더 이제 해상도가 좋아졌고 의사가 좀 더 이제 편하게 좀 더 수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장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 환자분들은 그 차이를 잘 모르실 거고요. 서전이 아무튼 오퍼레이터가 좀 편하면 아무래도 결과도 좀 더 좋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장비가 발전하다 보니까 로봇 수술도 다공이 있고 이제 지금도 다공이 제일 많이 수술이 되고 있고 근데 단일공이라는 거가 한 5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도입되기 시작했는데 전립선암 이제 그 이 단일공은 환자분들이 좀 더 빨리 회복하는 분명한 장점은 있는데 의사는 또 이 새로운 장비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새로 배워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장비가 없는 병원도 있고 있더라도 또 이제 이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그게 좀 힘들어서 안 하는 선생님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다 뭐 개인 차이가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점점 이제 이 단일공 수술이 좋다는 게 알려지면서 뭐 환자분들이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제 우리 젊은 이제 비뇨의학과 선생님들 중에는 또 단일공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단일공으로 또 이 전립선암을 수술하는 방법 중에서 레치우스 공간 보존 수술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레치우스 공간이라는 게 치골하고 방광의 앞쪽. 보통의 전립선암 수술은 치골하고 방광의 앞쪽 그 사이 공간을 벌리면서 이렇게 전립선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앞쪽에서 접근을 하니까 전방 접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전통적인 전방 접근인데 괄약근으로 가는 그리고 요도를 지지해주는 그런 구조물들이 다 수술할 때 일단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손상을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술 직후에 요실금들이 좀 생기는 빈도가 많고 근데 이제 이 레치우스 공간 보존은 이제 그런 앞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고 그 공간을 놔둔다고 해서 보존이라고 합니다. 손상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복도 좀 더 빠른 장점이 있겠네요. 그렇게 해서 방광이 앞쪽이 아니고 방광이 뒤쪽으로 들어가고요. 근데 사실 골반이 워낙 좁은데 방광의 뒤쪽으로 들어갈 때는 더 공간이 좁거든요. 그래서 이 단일공 수술의 장점은 구멍 하나에서 이제 로봇팔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좁은 공간에서 수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치우스 공간을 보존하는 수술법은 단일공으로 할 때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치우스 보존 수술을 단일공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앞쪽에 요도를 지지해 주는 구조물들이 다 살아남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손상이 안 되기 때문에 요실금이 회복되는 거가 굉장히 빠릅니다. 보통 전방 접근이나 레치우스 접근이 한 1년 정도 지나면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한 3개월 내에 단기간에 요실금을 회복되는 거는 레치우스 보존 수술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압도적으로요? 2,000회 가까이 이제 이런 전립선암 로봇 수술을 했지만 그 최근에 바꾸고서 저도 이제 굉장히 놀랄 정도로 요실금이 이제 빨리 이제 회복이 되는 장점이 있고요. 레치우스 공간을 보존하는 뒤쪽으로 접근할 때는 전립선 주위의 조직을 좀 더 많이 살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도 괄약근의 기능을 관련하는 신경, 혈관 이런 것들이 더 잘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로 파악되고 발기 기능도 전방 접근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더 이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전립선 암 수술이라는 게 전립선을 다 제거를 하니까
사실 전립선이 좀 비대가 있는 분들은 수술하고 나면 소변이 너무 편하게 나오거든요. 젊었을 때처럼 잘 나온다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립선 비대가 같이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비대나 이런 암이 있는 분들이 전반적으로 발기 기능이 떨어져 있거든요. 떨어져 있는데 레티우스 보존 수술을 하고 나서 최근에 한 몇 분한테 들은 이야기는 발기 기능이 더 좋아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인가요? 약간 귀를 의심했는데 본인이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건 아마 뭐 몇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뭐 비대나 암에 의해서 기능이 떨어졌던 거가 그게 없어지면서 좀 좋아지고 또 아무래도 비대 약이나 이런 것들이 발기 기능을 좀 떨어뜨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더 안 먹게 되니까 이제 아마 발기 기능이 좀 개선이 된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도 이제 좀 약간 의아하게 생각해 보지만 뭐 하여튼 뭐 제가 뭐 지어내는 이야기는 아니고 환자분이 직접 이야기를 해주니까 레추 수술이 좀 사실은 좀 어려운 수술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해야 되고 이런 단일공 장비를 이용해야 되니까 단일공 장비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사실 하기가 힘들고 아직은 소수의 선생님들만 수술을 하고 있고요. 전립선 암 수술하면 여러 가지 합병증에 대한 우려가 제일 많아서 요새는 사실 뭐 능동 감시하는 것도 결국은 그렇죠. 그런 합병증 우려 때문에 사실 뒤늦게 하자 이런 건데 어떻게 생각하면 또 이런 레티우스 보존 술식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는 조금 더 빨리 이런 레티우스를 이용해서 수술하는 게 또 유리한 부분도 있을 수 있을까요, 교수님? 레티우스가 그럼 다 장점만 있느냐?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의사 입장에서는 수술이 좀 힘들다는 게 있고 뭐 전립선을 귤로 비교하면 귤 껍질 같은 게 피막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벗어난 3기 환자들은 사실 이제 이 레티우스 보존 수술을 하게 되면 암이 완전히 제거가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립선 암이 이제 보통은 이제 뒤쪽, 바깥쪽으로 많이 생기는데 앞쪽으로 생기게 되는 분들은 레티우스 보존을 하게 되면 암이 좀 남을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좀 더 이제 이 수술을 적용하는 걸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고요. 전반적으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좀 수술 후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적용을 하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내 나이라든가 또 내 이제 암이 어디쯤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서 같이 내가 또 앞으로 가지고 싶은 수술 이후에 그런 이제 삶의 질 이런 걸 감안해서 이제 그런 교수님들하고 이제 잘 상의해가지고 내가 가장 맞는 치료를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암 수술이다 그러면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 지금은 로봇 수술이 표준이 되었지만 로봇 수술 안에서도 이게 좀 몇 가지 접근 방법들이 나뉘어지거든요. 다공이 있고 단일공이 있고 접근 방법이 앞쪽으로 접근하는 거, 그다음 뒤쪽으로 레티우스 공간 보존 수술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주 이게 소수의 환자분 선생님들이 방광을 열고 접근하는 방법은 있는데 뭐 저는 뭐 그 방법은 아직은 좀 실험적인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수술 장비도 이제 한 2가지 종류가 있고 접근 방법도 이게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조합을 해서 할 수 있는데 뭐 모든 선생님이 모든 조합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수술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좀 이제 알고 계시면 또 본인이 이제 수술을 받을 때 좀 하나의 좀 참고 사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단 수술을 받을 때 아마 내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그런 이제 레티우스 보존 수술식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 그렇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수술을 받았는데 요실금이 좀 생기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일단 딱 요실금 생기면 그분들은 제일 걱정이 내가 이게 내가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좀 더 빨리 좋아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또 굉장히 고민일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만 좀 맞습니다. 사실 이제 요실금이 이제 생기면 이제 아주 심하게 생기는 경우가 패드를 하루에 이제 한 2장 이상씩 써야 되는 분들 요실금이 좀 심하다고 판단하고, 근데 요실금이 회복되는 거는 제가 한 1년 정도를 봅니다. 그러니까 회복 기간을 1년 정도로 보고 1년 정도 되면 대부분은 이제 요실금이 거의 다 회복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 상태에서도 하루에 패드를 몇 개를 써야 된다? 그런 분이 100명을 수술하면 한두 명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요실금을 해결하는 뭐 인공요도 관악근이나 아니면 슬링 수술 같은 걸로 해서 그런 요실금을 좀 교정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뭐 요실금이 아예 없어지거나 요실금의 정도가 많이 완화가 됩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완전히 이제 뭐 수술 전하고 똑같이 하나도 요실금이 안 생기는 분들도 있지만 예. 재치기를 하거나 기침하거나 뭐 무거운 걸 들거나 이럴 때 찔끔하고 약간의 요실금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예. 그런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암 수술을 받았고 예. 그 정도는 사실은 좀 약간 본인도 이제 수술하기 전에 좀 감수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어떤 장기를 떼어낸다는 거는 뭔가 그게 반대급부가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실금이라는 게 대부분은 또 그렇게 되면 적응해서 사시더라고요. 전립선암 환자분들이 많아지고 전립선암 수술도 1년에 우리나라에서 10,000명 이상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다 로봇 수술이 이루어지고 그 전립선암에 대한 수술은 이제 로봇이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보편화가 됐고 많이 표준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요실금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럼 요실금이 어떤 사람들한테 잘 오느냐? 벌써 알려진 게 있습니다. 그게 알려진 게 어떤 거냐면 이 수술을 해서 암을 완치를 시키고 싶은 거니까 암이 초기가 아니고 3기로 그 다음에 암의 등급이 걸리선 점수가 9점 이상, 8점 이상 이게 좀 독한 암은 사실 의사가 암을 완전히 좀 컨트롤하려면 전립선 주위 조직을 좀 더 많이 떼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요도 괄약근으로 가는 신경혈관이 손상이 될 가능성이 많죠. 변기가 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연세가 있는 분들 5, 60대는 비교적 빨리빨리 회복이 되는데 70대 회복력이 좀 떨어지죠. 특히 70대 후반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가지고 있는 질병 중에서 당뇨 당뇨가 있으면 당뇨가 조절이 잘 되는 분이라도 일단 수술 후에 회복이 없는 분에 비해서 좀 느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술을 할 때 70대 후반에 당뇨가 있고 변기가 3기다 이러면 사실 이제 요실금이 처음에 상당히 오겠구나라고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이 되는 거고요. 오늘 뭐 전반적으로 전립선암 수술과 관련해서 특히 요실금 위주로 저희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수술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제일 걱정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수술을 받아야 될지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오늘 영상을 보고 많이 좀 현실적인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환자분들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요실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교수님을 만나게 되면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훨씬 더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